광복 이후에 5.10 총선으로 임기 2년의 재헌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되어 그렇게 해서 건국헌법이 만들어집니다. 48년 7월 17일, 7월 17일은 재헌절이죠. 건국헌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4년에 1차 중임까지 허용이 되어 8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과 부통령이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됩니다. 건국헌법에는 사기업에 대해서 근로자 이익분배 균점권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공공기업의 국공유화나 경제유전의 원칙같이 통제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성격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외에 헌법위원회 그리고 탄핵재판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이 되는데 이후에 이승만은 국회 간선으로는 대통령직을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를 느껴요. 이때 6.25가 터집니다. 6.25는 1950년에서 53년까지 지속이 되죠. 이승만은 6.25 전쟁 중에 1차 개헌을 시도합니다. 1차 개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승만이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꿔가지고 본인이 계속하기 위함이에요. 1차 개헌은 공고도 없었고 강제 의결 과정을 거쳤고 토론 그런 과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절차 위반의 개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절차 위반을 하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해가지고 52년 발췌 개헌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지 않나 싶어요. 오리발 52년 발췌 개헌. 가장 중요한 거 대통령 부통령이 직선제로 개헌이 됐죠. 그 외에도 국회 양원제를 규정했습니다. 실시한 거는 이제 20화국이고 규정이 처음 들어온 거는 1차 개헌이다. 그리고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가 규정이 됐다 정도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직선제를 통해서 전쟁 중에 2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어 전쟁 중에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니까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개헌을 합니다. 2차 개헌이라고 하죠. 사사오입 개헌이라고도 하는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지만 반올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개헌을 한 겁니다. 암기를 할 때 544452 해서 544452 5445 외우기 쉽죠? 544452이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네, 2차 개헌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2차 개헌에서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만 3선을 철폐한다라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나만 계속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국무총리제가 폐지됐어요. 이때만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건국헌법이 통제경제체계였다고 한다면 2차 개헌 때부터 자유경제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헌법 개정에 국민 발안제를 규정했고요. 국민투표를 최초로 규정한 헌법 2차 개헌입니다. 개정 금지 조항을 신설했어요. 개정 금지 조항은 30화국이 출범하는 5차 개헌에서 폐지가 돼요. 이렇게 이승만은 또 3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4대 대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고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3.15 부정선거는 자유당에서 이승만 그리고 이기붕, 민주당은 주병옥하고 장면이 후보로 선출됐는데 주병옥이 선거 전에 급사를 하게 되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계획하게 됩니다. 자, 김주열 학생을 기억해야죠. 김주열하고 박종철을 헷갈리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김주열이 이때입니다. 3.15 부정선거 때. 이렇게 4.19 혁명으로 3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3차 개헌은 우리 시험에서 최초로 여야 합의로 개헌하였다라는 내용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게 되죠. 자, 장면 내각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은 다시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아요. 그리고 민의원, 참의원 해가지고 양원제가 실시가 되죠. 한편 대통령은 누구예요? 4대 대선이 무효가 되고 4대 대통령으로 민주당 구파인 윤보선이 선출이 됩니다. 대통령이 이제 권한이 별로 없죠. 국가 위기시 혹은 대외적으로 그런 권한만 가지고 실권은 장면이 가지게 됩니다. 장면은 민주당 신파에 속하죠. 이외에도 본질적 대형 침해 금지의 원칙과 직업 공무원제가 규정이 돼요. 3.15 부정선거하고 4.19 혁명에 영향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사전 허가나 검열이 금지가 되고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죠. 특이한 거는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을 선거로 뽑는데 국민투표 그런 게 아니라 법관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선거로 뽑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규정이 또 신설이 되죠. 설치는 안 됐다라는 거를 아울러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위헌정당 해산 제도가 이때 올라옵니다. 3.15 부정선거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암기를 하는 게 편하지 않나. 개헌이 일어나죠.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해서 한 소급입법에 속하는 거예요. 소급입법은 행위시법에 대한 예외가 되죠. 행위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법을 이후에 만들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공화국이 1년 조금 넘는 시간밖에 지속을 못해요. 왜냐하면 61년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5.16 군사정변은 원래 4월 19일에 계획했다 그래요. 4.19 혁명이 일어난 지 1년이 딱 지나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테고 그 혼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정변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별로 혼란스럽지 않았었다라고 하죠. 4월 19일로부터 한 달이 못 되는 기간 안에 5월 16일 날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군사정변 이후에는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국가직원 최고회의라는 위헌적인 초헌법기구를 구성을 하죠.
그리고 약 2년 반 동안 군정을 실시합니다. 그 군정 중에 5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돼요. 5차 개헌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요. 5차 개헌은 최초로 국민투표로 확정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헌법상의 절차가 아니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자체가 위헌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통령을 직선제로 다시 전환하게 되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권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인간이라는 단어가 이때 나옵니다. 암기할 때 인간이라는 단어에 좀 포인트를 두고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또 제헌헌법에 있던 사기여부 노동자에 대한 이익분배 균점권이 폐지가 되죠. 그리고 헌법 전문이 최초로 개정이 돼요. 이때 헌법 전문에는 5.16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규정이 없어지죠. 그리고 위헌법령 심사를 대법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극단적 정당 국가화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무소속이면 출마 자체를 못하고 당선이 된 이후에도 당적을 변경하면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정희는 1963년에 5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후에 6대 대통령도 박정희죠. 그러면 이제 2번 했으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박정희가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래요? 딱 한 번만 더 하겠다. 삼선 개헌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른바 삼선 개헌이라고 불리우는 게 69년도에 6차 개헌이에요. 369, 369에서 삼선 개헌은 69년 이렇게 암기하면 쉬운 것 같습니다. 삼선 개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대통령을 3선까지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겠죠. 대통령의 탄핵 소추 요건이 강화가 되고요. 국회의원의 정수가 증원이 되고 국회의원의 강요 겸직이 허용이 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이렇게 6차 개헌을 통해서 바뀐 헌법으로 7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선출됩니다. 5대, 6대, 7대 지금 다 박정희죠. 이때쯤에서 세계 정세가 변화가 됩니다. 월남전에서 미국이 사실상 패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전쟁 반대 운동 같은 게 막 일어나고 하니까 미국의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포지션을 바꾼 거죠. 미국은 국외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을 좀 지향하게 되고 닉슨이 중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대만이 자유중국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대표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본토에 중국이 가입하게 되면서 대만이 좀 나가리가 되죠.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핑퐁 외교라고 해서 막 탁구를 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냉전 긴장 완화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정희가 어떻게 대처해요? 박정희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월하게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일성과 회담을 하게 되고 북한에서 박성철이 서울을 방문해가지고 박정희와 면담을 하게 되죠. 이후에 남북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서울하고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를 해요. 그리고 박정희는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다음에 국민투표를 통해가지고 유신헌법을 공포합니다. 유신헌법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자,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은 간선으로 선출이 되죠. 임기가 6년인데 제한이 없죠. 사실상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간선되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의 3분의 1도 뽑죠.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됩니다. 이때 나온 거 긴급조치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료에서 긴급조치 매도 이런 걸 보면 이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통령이 모든 법관을 임명하죠. 국정감사도 폐지해버립니다. 이외의 내용으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가 삭제가 되고 기본권 제한 요건을 추가를 하죠. 이유 중에 국가안전보장을 추가하는 거예요. 기본권이 굉장히 제한이 되죠. 구속 적부심도 폐지해요. 유신헌법을 통해서 8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간선으로 선출이 되고요. 이후에도 9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죠. 장기 집권이 시작된 거예요. 자, 11.6 사태로 가봅니다. 이후에 YH 사건이 있게 되죠. YH 무역의 여공들이 시민당사에서 농성을 하는데 시민당 누구예요? 김영삼이죠.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부산 마산 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부마항쟁 해결을 놓고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하는 11.6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11.6 사태 이후에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최규하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0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죠. 이후에 12.12 사태가 일어나죠. 신군부 세력 전두환이죠. 전두환이 등장을 해가지고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고 실권을 장악합니다. 이후에 최규하를 강제로 사임시키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8차 개헌을 하게 되죠. 자, 8차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요. 제일 중요한 대통령은 간선제가 됩니다. 7년을 딱 한 번만 하겠다. 이외에 국정조사권이 신설되죠. 구속적부심도 부활합니다.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때 규정됩니다. 본질적 대형 침해 금지의 원칙이 부활되죠. 이 이외의 내용으로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 평생교육에 관한 권리, 적정임금, 연좌제가 이때 폐지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미국식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8차 개헌 이후에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12대 대통령에 다시 취임하게 됩니다. 지금 11대, 12대 다 전두환이죠. 이후에 김대중하고 김영삼을 중심으로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전두환과 대립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대립이 더 격해지게 됩니다. 근데 정부는 호원조치 담화문을 발표하죠. 그래서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6월 항쟁에서 이제 이한열 연세대학교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사망하게 되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9차 개헌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요. 자, 9차 개헌에서 전문이 개정되면서 5.16은 삭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의 직선제가 되었고요. 국정감사가 부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부활했습니다. 현행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이 규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헌정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암기하는데 반복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